여름철에는 의류의 기장들이 짧아지고 저는 셔츠도 좋아하지만 반팔 티셔츠를 정말 많이 입습니다. 기본이 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게 반팔 티셔츠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스나 이제 여러 쇼츠들 보면 반팔 추천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그런 소개 영상에서는 핏 정도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버전으로 이제 디자인, 핏, 원단, 봉제, 제가 가지고 있는 반팔들이랑 저희 데이코미 의류들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쇼핑하실 때 조금 더 기준선이 잡히도록 티셔츠 쇼핑하는데 기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어봅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주관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자면 제 기준입니다. 프린팅, 이제 프린팅에서도 로고 위주로, 아트웍 위주로, 그리고 디테일, 절개, 비대칭, 포켓, 워싱, 스티치, 포인트 여러 개 있겠죠. 그리고 무지 티셔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지 티셔츠는 데님이나 슬랙스나 반바지나 여름철 편안하게 무난하게 어디에든 잘 어울리고 레이어링 할 때도 많이들 입습니다. 프린트 티셔츠는 이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나 착용자의 그 취향을 잘 드러내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은 날이나 이제 힘 좀 주고 싶을 때 이제 디테일이 있는 티셔츠를 저는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이제 티셔츠를 볼 때 요거는 무지, 요거는 그래픽 티셔츠, 이거는 디테일 티셔츠, 이렇게 세 개 나눠서 반팔 티셔츠를 생각하시고 쇼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핏입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직구가 활발한 시대지만 직접 이렇게 입어보기 전까지는 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만 해도. 이럴 때는 실측 사이즈를 보면서 참고하시는 게 좋은데, 실측 사이즈를 볼 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올 수 있도록 기준 나누는 거 좀 안 좋아하지만 제 생각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장입니다. 신장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크롭 티셔츠는 보통 이제 66에서 70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짧은 티셔츠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신장, 그리고 제 기준으로는 이 정도 기장이면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크롭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깨랑 가슴 사이즈입니다. 티셔츠 핏을 이제 잘 가늠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어깨 너비이고 46에서 48cm는 약간 정핏, 신체 맞는 어깨선, 그리고 운동하는 기능선 티셔츠는 좀 더 작은 것도 있고 타이트하게 입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46에서 48cm가 이제 정핏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레귤러 핏이죠. 그리고 50에서 56 요새 이제 살짝 내려오는 이제 여유로운 핏. 제가 지금 착용하는 데이코미 티셔츠도 어깨 53입니다. 보시면 어깨가 여기서 떨어지게 돼 있죠. 어깨선 여기인데 좀 떨어지게 돼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남성 기준입니다. 체격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기 때문에 실측 사이즈를 볼 때 구분하시기 편하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8cm 이상 넘어가면 이제 박시 핏, 그리고 오버한 핏,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60, 70 넘는 것도 많습니다. 이제 어깨선이 내려오면 이제 좀 더 실루엣이 널널해 보이고 좀 더 스트릿 스타일로 분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천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개인적인 취향 차이도 있고 워낙 이제 아이템을 추천하는 영상들 많기 때문에 그래도 궁금하다 싶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여러 티셔츠 정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슴 사이즈입니다. 가슴 사이즈 역시 티셔츠 핏을 좀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오버해지면 이제 신체 때문에 착용한 걸 볼 때 크게 핏을 좌지우지하는 스펙은 아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단면으로는 이제 52에서 54 좀 슬림하거나 이제 정핏, 그리고 58에서 64는 이제 여유로운 좀 루즈핏, 65 이상 넘어가면 이제 오버핏으로 들어가는 티셔츠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단면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해외 브랜드들 보면 이제 가슴 둘레 사이즈로 나온 게 있는데 곱하기 2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매 기장이랑 소매 단면도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핏에 영향을 주긴 합니다. 확실히 보통 어깨 너비에 따라서 소매가 이제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같은 소매 기장이라도 어깨가 넓으면 소매가 좀 더 아래로 떨어지고 어깨 스펙이 조금 작으면
소매가 위쪽으로 거쳐서 짧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기도 하고 아예 재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보시면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나 쇼핑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단입니다. 원단을 얘기하자면 정말 많은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 많은 원단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되게 많습니다. 더 깊이 알면 좋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반팔 티셔츠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 이제 생각하면 이제 보통 생각하는 그 원단 아시죠? 네, 싱글 원단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면백 원단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이제 폴리에스터가 혼용되어 있는 원단도 있고 저희도 출시한 와플 티셔츠나 뭐 기능성 티셔츠 같은 데에는 탄성 때문에 폴리우레탄이 함유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면백이 무조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있으시던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합성 섬유가 들어가면 내구성이 좋아진다거나 구김이 좀 덜 한다거나 뭐 빨리 마르는 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뭐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디자이너가 기획 단계에서 어떤 착용감이나 뭐 어떤 실루엣을 줄 건지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면백이 좋다 뭐 이런 얘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께 이야기하면 뭐 10수, 15수, 20수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 보통 이제 실의 굵기를 얘기하는 거고 실의 영양도 가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야드당 그람수 그리고 밀도, 뭐 실의 종류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꽤 차이를 줍니다. 또한 이제 후가공에서도 처리가 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예를 들자면 같은 10수라 그래도 밀도가 높고 그람수가 높으면 조금 더 도톰하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뭐 같은 조건인데도 이제 그 원단 후에 뭐 실켓 가공 등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 원단 표면이 매끄러지면서 이제 두께감을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10수, 20수 이런 숫자만 보고 좁다, 뭐 얇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간편하게 얘기하는 거는 수가 높아질수록 이제 일반적으로 더 얇은 실을 썼기 때문에 얇게 느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대략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뭐 쇼핑하시면 되지만 꼭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뭐 티셔츠를 샀는데 나랑 같은 뭐 10수, 20수 티셔츠를 샀지만 두께가 다르다 왜 이러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점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체형이 드러날까봐 티셔츠 핏을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이제 통상적인 그 수로 얘기하자면 20수 이상은 넘어가 버리면 좀 아무래도 실이 얇기 때문에 이제 체형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저는 탄탄하고 좀 두꺼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15수, 10수 이렇게 올라갈 수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만졌을 때 조금 탄탄한 느낌의 유연제 가공이 좀 덜 된 원단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저 때문에 조금 더 헷갈리시나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 수가 두께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봉제입니다. 봉제 역시 티셔츠 봉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간편하게 얘기할 거고 여러 상세 페이지들 보면 이제 뭐 갈라 선봉을 쳤다니 체인 스티치를 쳤다니 뭐 가유르바를 했다 뭐 랍바를 쳤다니 뭐 헤리 테이프를 댔다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실무들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셨던 걸 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어떤 봉제가 들어가서 조금 더 좋은 옷, 어떤 봉제가 안 들어가서 무조건 나쁜 옷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봉제는 이제 원단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갈라산봉, 체인 스티치, 가유르바 이런 부분은 봉제가 들어가면 이제 실도 더 많이 들어가서 공임비는 올라가는 편이긴 해요. 이런 봉제들이 뭐 이꼴 무조건 좋은 옷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반팔 좀 몇 가지 보면 이제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먼저 이번 이제 저희 와플 티셔츠입니다. 일부러 저는 이제 갈라산봉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단은 폴리우레탄이 섞여 있어서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갈라서 한몸을 쳐버리면 그대로 이렇게 모양이 늘어지거나 비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봉제로 그냥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네크라인은 라파랑 바인딩 처리를 했고, 또 이게 라파가 이제 몸판에 감싸는 방식이라고 튼튼하다고 설명하시는 분이 많은데, 뭐 사실 봉제 강도가 그거 했다고 막 엄청 튼튼해지고 그건 아니란 걸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디자인과 원단이 어울리는 봉제 방식을 했냐 안 했냐에서 옷이 예쁘냐 안 예쁘냐가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라스베 티셔츠 한번 볼까요? 넥라인에는 갈라서 한번으로 되어 있죠. 그 원단이 엄청 흐물흐물거려서 드레이프성이 있다고 그러죠. 이건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면백이지만 그 후에 가공 처리를 한 거예요. 표면도 되게 매끄럽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인데, 이 디자인을 했을 때 티셔츠가 착용자에게 좀 더 이렇게 몸이 감싸지도록 하기 때문에 나머지 그런 봉제 사양을 뺀 것 같아요. 이제 봉제 사양으로 옷의 흐름을 조절한 거죠. 다음은 와코마리아랑 슈프림 티셔츠입니다. 어깨랑 네크라인 뒤쪽에는 체인 스티치가 들어갔고, 다른 봉제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뭐 아몰이라든가 뭐 네크라인 앞쪽이라든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안 그런 티셔츠라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옛날 반팔 티셔츠 고증을 살린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옆선이 없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느낌을 이제 와코마리아랑 슈프림 티셔츠에서 살린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런 티셔츠는 빨다 보면 희끗 이렇게 색이 바래는데 이 체인 부분이 되게 이렇게 주름 잡히면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봉제 뭐 갈라서 한번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이게 나쁜 티셔츠인가요? 이 티셔츠들은 이제 발매가가 10만원 초중반이 가는 티셔츠들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니클로 티셔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담 좋아해서 이제 이 유니클로 티셔츠를 샀는데, 봉제 사양은 똑같으면서 체인 스티치도 들어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와코마리아랑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유니클로는 와코마리아처럼 가격대 높은 티셔츠랑 같은 봉제니까 좋은 티셔츠라고 생각돼요. 계속 말한 것처럼 봉제가 그거를 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오드람프나 뭐 이런 봉제들이 들어가면 시접의 마찰이 조금 더 줄어들어서 부드러워지는 장점은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봉제 방식은 그러니까 원단의 특성, 디자인 방향, 착용감, 이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디자이너가 기획 의도에 맞춰서 선택으로 하는 기술적인 요소일 뿐인 거예요. 자, 오늘은 좋은 티셔츠 고를 때 원단, 봉제, 디자인, 핏 제대로 알아두면 이제 좋은 기준을 간략하게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티셔츠는 이제 가격이나 브랜드보다도 뭐 착용자가 중심이 돼야겠죠. 뭐가 안 들어갔고 면백이 아니라서 뭐 이거는 무조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이런 식의 단편적인 판단보다는 디자이너가 왜 그런 사양을 선택했는지, 착용하면서도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쇼츠나 이제 상세 페이지는 참고 정도만 하시고 직접 기준을 세우고 고를 수 있는 시선을 여러분에게 생겼다면 오늘 영상은 충분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이제 뭐 마케팅 문구에 정해진 기준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기준을 참고하셔서 올여름 예쁜 티셔츠를 쇼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